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조금 강인한 느낌, 약간 악동의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과한 느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강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닛은 조금 독특한데요. 가운데에는 조금 평평하고 A필러 쪽으로 끝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살짝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본닛 위에 주름들도 다른 차들과 다르게 사뭇 좀 과감하고 움푹 파여있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혼다 엠블럼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친환경적인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의 아주 독특한 패턴을 갖추고 있는 LED 헤드램프인데요.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아쉽긴 합니다. DRL이 밝은 편이기 때문에 광량 확보가 좀 되는 편에 속하고요. MFR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LED 헤드램프는 꽉 찬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모서리 부분으로 가면 흐려지기 쉬운데 그런 부분까지 아주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고요. 오토모드의 민감도도 제법 있는 편이고 상하향의 폭도 꺾이는 폭이 조금 많이 차별화가 됩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안개등도 LED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껐을 때고요. 점등을 시켜보면 아래쪽까지 꽉 차게 밝혀줍니다. 방향지시등과 DRL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한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꽉 찬 느낌이 좋습니다. 모서리 부분까지 아주 밝게 잘 비춰주고 있죠. 아래쪽에는 DRL, 위쪽에는 방향지시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MFR 방식의 헤드램프 패턴이 굉장히 독특하죠. 약간 떨어져서 보면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조금 작게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LED 타입 방향지시등 갖춰주고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보다 확실히 MFR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의 LED 헤드램프가 이 테두리 부분까지 꽉 차게 잘 비춰주는 것 같아요. 시야 좋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깔끔하게 LED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 듬성듬성하게 표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L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입체적인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죠. 안정감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 LED 타입의 테일램프가 마무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평뿐만 아니고 수직까지도 적절하게 잘 활용해주고 있죠. 번호판 표시등도 센스있게 LED로 잘 갖춰주고 있네요. 범퍼 하단의 느낌들도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크롬을 좀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균형감에 있어서 그렇게 어색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혼다만의 아주 독창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선과 면, 날카로운 느낌들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볼륨감을 살려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직렬 4기통 VTEC 엔진입니다. 투모터 기반의 독특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배기량은 1993cc고요. 엔진하고 모터 출력을 각각 확인해보면 145, 184, 17.8, 32.1 총 시스템 출력은 215마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션은 CVT고요. 복합연비는 14.5, 도심에서는 15.3, 고속도로에서는 13.6입니다. 측면에서의 느낌은 비율이 나쁜 편은 아닌데요. 앞쪽의 오버행이 살짝만 짧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프 라인부터 이 뒤쪽에 C필러로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앞쪽에 본닛 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라인들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색함이 없죠.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235, 55, 19고요. 외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휀더 안쪽에 이 마감재 같은 것들도 소음에서 조금 유리한 질 좋은 소재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휀더에는 하이브리드 배지 장착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가 좀 큼직하죠.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는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모니터는 가운데 AVN 쪽에 띄워주고요. 휠 아치 부분과 로커 패널은 SUV답게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로커 패널 상단에는 크롬으로 조금 두툼하게 공격적인 느낌들도 표현을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주유구는 안쪽에서 레버로 잡아당겨서 여실 수가 있고요.
캠리스 타입이라서 주유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편안한 걸 느끼실 수가 있죠. 후측면에서 바라보면 뒤쪽으로 올수록 약간 공간을 더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SUV의 전형적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중간하고 아래쪽에 크롬이 조금 과감하게 덧대져 있기는 한데 어색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잘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고 방향지시 등까지 LED고요. 수직만 사용하지 않고 C필러 부분의 수직 부분도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디퓨저는 좀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환경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플러는 일반 가솔린보다 1.6 터보, 1.5 터보 모델도 듀얼 타입의 오픈형으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조수석 뒤쪽으로 싱글 타입이면서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지랑 투어링 배지 여기에 있고요. 혼다의 엠블럼 이 테두리 부분에는 역시 친환경 모델이라서 푸른색으로 띠를 둘러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시면 빠르지는 않은데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혼다 CR-V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범퍼의 이 끝부분, 그러니까 짐을 싣고 내릴 때 시작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SUV들, 경쟁 SUV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짐을 싣고 내릴 때도 큰 불편이 없고요. 안쪽에 공간 활용도도 높은 편인데 이렇게 보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커버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여기 깊이가 꽤 되죠. 그래서 이 안쪽 공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타이어 펑크 수리킷 깔끔하게 아래쪽에 안정감 있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짜임새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패널 같은 것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뒤쪽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고요. LED로 실내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도 위쪽에 고정하실 수가 있고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폴딩 전에는 약 900리터대로 알고 있고 폴딩을 하게 되면은 1800, 1900리터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제가 러기지 스크린 제거 안 해도 이 정도면은 뭐 공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백색 가전 자그마한 것들은 충분히 싣고 나르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입할 수 있는 이 높이, 바닥에서 범퍼 시작하는 부분의 높이가 낮은 편이고 위쪽에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빠르지는 않아요. 빠르지는 않은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은 LED네요. 스마트 키는 생각보다 조금 클래식한 편입니다. 약간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무게감도 있고요.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 인식할 수는 없고요.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다른 SUV들에 비해서 아래쪽까지 조금 길게 도어가 내려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고 이 외부 아래쪽 패널에 오염이 됐을 때 문을 열어서 이 파티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염된 부분이 바지에 묻거든요. 예전에 SUV들은 그런 차량들이 조금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 차량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혼다 CR-V는 완벽하게 커버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실내 공간은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직전 세대까지만 해도 저는 혼다 CR-V라고 하면은 이 시트가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또 가죽의 재질마저도 많이 좀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맵 포켓은 쓰임새는 좋은데 조금 더 깊고 넓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길고 넓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주유구도 실내에서 레버를 잡아 당겨 주셔야 되고 본닛도 레버 당겨 주시면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네요. 운전석 왼쪽, 운전석 무릎 쪽에 보시면 HUD 컨트롤부터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컨트롤까지 아기자기하게 버튼들 잘 모여져 있습니다.
디자인의 패턴이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급을 생각해보면 저는 뭐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초기 시동 시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모터 소리는 지금 HUD가 올라오고 있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컴바이너 타입인데요. HUD 소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HUD 컬러 나쁘지 않고 폰트의 구성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시인성 좋습니다. 클러스터는 디지털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안쪽에 다양한 정보들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메뉴가 복잡한 편에 속하는데 큼직큼직하게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직관적으로 그 세부 메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그립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도톰했으면 남성 운전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여성 운전자분들도 쉽게 조작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경쟁력 있는 그립입니다.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런데 그 타공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이 가죽의 느낌? 그립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도 있지 않았네요. 여기 동그랗게 보이시죠? 송풍구가 약간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었고요. 방향지시등하고 비상등, 비상등이죠. 비상등 요 가운데 버튼 타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VN이 조금 컸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최근 트렌드를 조금 더 반영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메뉴 구성은 직관적인 편이라서 사용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독특한 점은 혼다 CR-V는 사각지대를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는데요. 참고로 운전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렇게 사각지대를 보여주고요. 왼쪽은 숄더 체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지시를 켰을 때 작동하진 않습니다. 오른쪽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적용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버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이면서도 복잡한 느낌은 없습니다.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기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참 오밀조밀하면서도 P하고 N하고 D하고 크기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멀리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R이 조금 헷갈리는데 후진할 땐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나머지 P, N, D는 버튼으로 이렇게 푸시 타입이고 후진만 잡아 당기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갖춰주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그다음 EV 모드 세 가지로 주행 모드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간 나쁘지 않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제가 S9 플러스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거치가 됩니다. USB 충전 포트 2개 양쪽으로 1A짜리, 1.5A짜리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네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뒤쪽에 수납 공간이 참 스마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일단 커버링이 됩니다. 커버를 열고 닫아서 공간을 이중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자체도 살짝 높은 편이기는 한데 팔을 거치할 때는 오히려 약간 높이 있는 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열면 이 공간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렇게 앞으로 밀면 앞뒤 공간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참 아이디어가 좋고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큰 수납물들을 효율적으로 수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끝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다는 느낌 받고요. 언뜻 보면은 살짝 투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재질이라든가 사용을 해보면 참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요. 안쪽의 공간은 이 정도면은 뭐 크게 좁지도 넓지도 않으면서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바이저는 이 안쪽에 조명을 내장을 하고 있네요. 한쪽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 연동할 수 있도록 갖춰주고 있습니다. 요거 사용해보면 편리하죠.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일반 타입인데 한번 열어보면은 오픈 사이즈가 적절합니다. 많이 크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작은 편도 아니고 차량의 이 실시 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갖춰줄 수 있는 일반적인 썬루프죠. 뒷좌석입니다. 가장 먼저 이 도어의 개폐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오픈각이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열에 승하차 하실 때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짐을 싣고 내리실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 약간 남기는 하네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열선은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맵포켓의 짜임새도 좋은 편이죠. 바닥 공간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굉장히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그룸 자체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앞쪽의 앞좌석 시트까지의 높이도 제법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공간 자체도 헤드룸 공간도 좋고 도어의 개폐각도 좋고 바닥도 평평하게 갖춰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실용적인 부분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쉬운 점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민감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수직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지만 생각보다 좀 부드러운 쿠션감을 갖추고 있어서 장거리를 운행하셔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가운데 암레스터는 잡아당겨 보시면 안쪽에 오픈 타입의 컵홀더 2개 갖춰주고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감이라든가 가죽이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편안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승하차 했을 때의 느낌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픈각이 워낙에 도어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타고 내릴 때 이 차고가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도 그렇고 앉았을 때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발 공간 여유가 있고 무릎 공간도 뭐 주먹 3개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고 3개 반 이상도 들어갈 정도로 휠베이스에 비해서는 이 레그룸은 충분하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 뒤쪽에는 USB 충전 단자 2.5A짜리 2개를 커버링 깔끔하게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고요. 좀 조잡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짜임새가 좋고 좀 심플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뭔가 좀 실내에서 많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의 차이점은 크게 두지는 않았네요.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CVT 미션에 AWD가 장착된 차량이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비인데요. 공인연비가 14.5, 도심에서는 15.3, 고속도로에서는 13.5인가요? 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연비가 이 공인연비로 제시된 것보다 조금 더 상회합니다. 참고로 타요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5.8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인연비가 13km대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14, 15 정도의 연비를 유지를 해줬고요. 연비 측면에서 14, 15 정도라고 하면 이 중형 SUV에서는 그렇게 나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투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EV 모드로 주행을 할 때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인데 꼭 그 WC5 비슷하게 생긴 멀티링크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은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단단하거나 불편한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너무 무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고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외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격하게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안정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몸놀림이 조금 더 날렵하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무게중심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혼다가 그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아니죠. 오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 셰시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 셋업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유지해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 MVH, 그러니까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마찰음 같은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은 비교적 제어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닙니다. 앞뒤 유리 모두 그냥 일반 유리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이 옵션을 조금 더 해주게 되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시끄러운 편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실내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좌석에 탑승을 하고 뒷좌석에서 가더라도 뭐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 있고요. 발 공간도 좋은 편이죠.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어벤트 가운데 이 아래쪽이 평평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트 자체는 불편하진 않은데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약간 서 있는 편이라서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이런 시트 포지션과 헤드레스트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의 승차감의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소음하고 진동, 특히 소음 부분은 앞쪽에서는 다른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쪽은 오히려 굉장히 조용합니다. 트렁크 쪽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도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시트를 보시면 앞좌석 등받이가 위쪽이 이렇게 좁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의 전방 시야가 딱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 위쪽으로 살짝 좁아지는 등받이를 갖추고 있으니까 뒤쪽에서 봤을 때 앞쪽 시야가 굉장히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방감이 좋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아니라서 루프 쪽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뒤에 이렇게 앉아보면은 앞쪽의 시야가 탁 트여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타다 보니까 앞쪽에서는 약간 좀 단단하다는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뒤에 앉았을 때는 훨씬 더 안락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시트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승차감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막 부드럽거나 너무 울렁울렁하거나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쫀득쫀득하면서 안정감이 좀 높게 느껴집니다. 시트 포지션도 나쁘지 않고 이전 세대 모델에서 저는 시트가 정말 좀 불편했거든요. 그 단점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 세대에 오면서는 시트도 이 가죽의 재질도 좋아졌고 쿠션감도 좋아졌고 형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를 해줬고요. 동양인의 체형에도 그렇게 어색한 느낌의 시트 포지션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외관 리뷰 때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본닛이 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봉긋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 올라오는 부분이 A필러하고 맞닥뜨리면서 이 부분이 시야가 살짝 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시야가 이렇게 탁 트여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거슬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뭐 트럭이나 버스가 생각날 정도로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그렇게 많이 잡히는 편은 아니고요. 그 미러 자체의 크기도 크기지만 동작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시승을 했던 차량들 중에서 거의 뭐 이 아웃사이드 미러의 전기 모터로 작동을 하죠. 전동 미러의 이 반응 속도는 거의 뭐 최고 수준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픽이 많이 변하는 건 아니고 빨갛게 라인이 하나 들어옵니다. 에코, EV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포츠랑 에코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의 주행의 느낌, 특히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차량의 반응이 사뭇 좀 재미있죠.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의 편차가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감속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특히 가속보다는 감속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리 조절의 단계별로 비교적 정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단점들은 그 옵션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민감한 부분, 예를 들면 통풍 시트가 4천만원대 후반, 4,70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격 대비해서 옵션이 조금 열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의 재질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만 더 고급감을 더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본닛에 게스식 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이 고정 힌지 수동으로 고정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 오디오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고음, 중음, 저음이 살짝 좀 뭉개지는 듯한 특유의, 대부분의 순정 오디오가 이런 식이죠. 근데 혼다 CR-V 하이브리드에서 제가 느꼈던 좀 특이한 점은 좀 가깝게 들립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차가 울림통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사운드 시스템이 조금 더 운전자한테 가깝게 느껴진다는 점, 요 점이 조금 특징적으로 다가오네요. 이쪽에 배기음 같은 것들은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뭐 도드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밋밋한 편에 속하죠. 아무래도 싱글 배기이기도 하고 바닥을 향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배기음은 그냥 뭐 밋밋한 편입니다. 핸들의 유격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정감이 다른 SUV, 동종 경쟁을 할 수 있는 동급 SUV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요. 나름 또 날카로운 느낌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좀 유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부드러움으로 연결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핸들링은 날카로우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스티어는 약간 언더 성향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이 전자제어 장치들이 개입을 해주고 또 AWD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뉴트럴에 가까운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 줬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차량 크기가 일단 적절하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히 전기 모터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조용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 부분은 CVT라고 해서 CVT 미션인데요. 복합 연비가 14.5인가요? 14.6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가 15km대인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15.8에서 16.3, 15에서 16km 정도는 여유있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연비 부분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 모터로 운행을 할 때, 즉 EV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윙하는 소리는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접합 차음률이라든가 이런 소음 진동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적극적으로 MVH를 대응하고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약간 외부 소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 자체, 차량 자체의 소음 진동만을 놓고 보면은 저는 경쟁 차량보다도 조금 더 조용하고 안락한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서 이 악셀, 그러니까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의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할 때 SUV들은 상대적으로 세단에 비해서 조금은 한 반에 반박자 정도 살짝 굼뜬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특히 브레이크의 민감도가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차량에서 운전자가 컨트롤하는 대로 반응을 조금 더 제깍제깍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도심 주행에서의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부분은 방향지시등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버튼 부분을 살짝 눌러줘도 오른쪽, 그러니까 운전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줘서 사각지대를 화면 안으로 띄워주는데요. 왼쪽,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서 왼쪽으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한쪽은 보여주고 한쪽은 안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효율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운전석을 기준으로 왼쪽은 숄더 체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고개만 살짝 돌려주셔도 충분히 사각지대가 체크가 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수석 쪽 오른쪽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화면으로 후측방 모니터링을 보여주네요. 네, 이상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